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. 오늘 SK 이터닉스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.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SK D&D에서 인적 분할하는 회사이죠.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제 SK 이터닉스 측에서 공시가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이 청주 에코파크 주식회사의 지분을 현금 취득했다라는 내용이 담긴 공시가 나왔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청주 에코파크 취득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. 그리고 현재까지 이슈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SK 이터닉스 좀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. 한 5분 정도만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정보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,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SK 이터닉스 바로 보도록 할게요. 일단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SK D&D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만 인적 분할로 설립된 회사이고요. 이번 3월 말에 상장을 한 바가 있었었죠. 일단 인적 분할로 상장된 회사이다 보니까 인적 분할이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, 인적 분할 같은 경우 원래 있던 기업이 일부를 분리해서 새로운 독립된 회사를 만들고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인적 분할은 주주 구성은 변하지 않고 회사만 수평적으로 나뉘어지는 수평적 분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여기서 이 주주가 사업회사 주식을 투자회사 주식으로 교환하면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는 방식입니다. 이번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 SK D&D와 전혀 다른 업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 분할로 된 것 같은데요. SK D&D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부동산 업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근데 이터닉스 사업부 같은 경우는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전혀 다른 업종이라서 인적 분할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. 아무튼 그렇다면 SK 이터닉스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,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 뭐 풍력 그리고 연료전지, ESS, 태양광 이러한 분야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SK D&D의 사업부였을 당시의 매출도 좀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,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 한 550억 정도 매출이 나왔었고요. ESS 사업에서 약 380억 정도 매출이 나온 부분이 있었었죠. 그리고 SK 이터닉스의 경우에는 전국 곳곳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 풍력 부분에서 전기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무려 1.7기가와트에 해당을 하고 있는데,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이 풍력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특성상 땅이 좁고 그리고 바람이 부는 지역이 좀 많이 협소하잖아요. 그래서 사실상 태양광보다는 이 모멘텀이 사실 부족했던 것은 좀 사실이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 풍력 같은 경우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. 뭐냐라고 한다면 해상 풍력을 위주로 지금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실제로 한국 정부에서 이 100조 원에 달하는 해상 풍력 발전 드라이브를 시동을 걸었는데요. 2030년까지 14기가와트 확충이 목표라고 한답니다. 이런 것처럼 이 해상 풍력에 대한 정책으로 상당한 모멘텀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실제로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 해상 풍력 파이프라인도 이미 확보된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정부의 정책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SK 이터닉스가 또 AI 산업과 엮인 부분이 있었거든요. 어떻게 엮였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, 지금 현재 이 데이터 센터가 급증을 하면서 대규모 전력 대란이 일어난 상황인데, 사실 이 AI용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기존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6배 이상 전기를 잡아먹는다고 한답니다.
이 전기 먹는 하마라고 표현이 될 정도인데 왜 이렇게까지 전기가 많이 필요하냐라고 한다면은 AI 서비스는 결국 막대한 데이터 저장이 필수적이겠죠. 그래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가동을 해 주어야 돼서 전력 소비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의 경우 전력 소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가동을 해 주어야 각종 데이터 수집을 하고 저장하는 역할이 진행이 되겠는데,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뭐 자연재해나 뭐 전쟁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AI 서비스를 할 때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.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비상 발전에 대한 것도 모멘텀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요.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이 SOFC라는 것과 엮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 SOFC가 뭐냐라고 한다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뜻하고 있는데, 이 연료 전지 같은 경우 연료의 산화에 의해서 생기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예요. 그러니까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전지인데 쉽게 말하자면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서 전기를 만든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왜 SK 이터닉스가 SOFC 사업을 하질 않는데 왜 이렇게 엮여 있냐라고 해본다면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모건 스탠리 청정기술 연구 책임자인 스티븐 버드 씨가 수소 연료 전지 사업, 그러니까 SOFC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블룸 에너지라는 기업의 잠재력을 좀 강조한 바가 있었거든요. 어떤 잠재력이 있기에 강조했냐라고 해본다면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가동이 되어 주어야 AI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. 그런데 이 비상 발전의 역할로 연료 전지를 비상전원으로 채택하는 사례가 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블룸 에너지의 잠재력을 강조한 바가 있었습니다. 근데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 이 블룸 에너지의 고효율 연료 전지 국내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혜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뉴스가 나오고 나서 SK 이터닉스가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었었죠. 그리고 어제 나온 공시를 조금 얘기를 해보자라고 한다면요. SK 이터닉스가 탑업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을 했다라고 한답니다. 어디를? 청주 에코파크라는 회사를 한 약 7% 비율로, 지분율 29% 비율로 현금 취득을 했다고 하는데요. 취득 목적 같은 경우 2024년 3월 인적 분할의 후속 작업으로 에너지 사업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를 목적으로 이렇게 인수를 했다라고 한답니다. 사실 이 청주 에코파크 같은 경우는 SK D&D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연간 발전량은 16만 4,776메가와트시 규모에 달하고 있죠. 그러니까 SK 이터닉스가 SK D&D 사업부 시절에 개발했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인적 분할이 되어서 이제 다시 지분을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연간 발전량이 16만 4천 메가와트시 규모에 달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전기를 판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매출 상승에 견인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. 그러니까 이러한 모멘텀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면 주가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 이때 이 SOFC가 각광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여준 바가 있었습니다. 약 한 100% 가량 좀 상승한 바가 있었었는데요. 그런데 지금 이후로 고점 대비 약 한 30%, 38% 정도 빠진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죠. 사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, 지지라인은 도대체 어디일 것인가, 이 부분 상당히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.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좀 이탈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다음 우리는 다음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까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과거에 이 부분에서 지지가 일어나면서 상승했었던 전적이 있는데요.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이 부분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
이터닉스가 상장한 이래 개인이 480만 주 정도 매수가 된 상황이고요.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 140만 주 매도, 기관은 328만 주 매도가 된 상황이죠. 사실 외국인과 기관에서 지금 매도세가 상당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 매도세가 매수세로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SK 이터닉스 주가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겠죠. 그래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,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